건강하게 먹는데도 다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붓거나 뻣뻣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신 적이 있나요? 건강하게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아침 식사로 달걀을 즐기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되고 왜 그런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그 이유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특정 음식을 어떻게 함께 먹느냐, 특히 달걀과 놀라운 원인이 되는 음식을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조용히 염증과 다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달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음식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를 영양가 있게 유지하고 몸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대안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로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지혜를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1.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 많은 미국 노인들에게 아침에 부엌에 퍼지는 베이컨 굽는 냄새는 단순한 아침 식사 준비 신호 이상입니다. 그것은 향수, 전통, 편안함과 관련된 깊이 뿌리내린 감각적 경험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바삭한 베이컨, 맛있는 소시지 링크 또는 두꺼운 햄 한 조각과 함께 먹는 푸짐한 스크램블 에그는 일상생활의 초석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족감과 친숙함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족 모임, 주말 브런치 또는 건강 문제가 멀게 느껴졌던 더 단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구조에 깊이 새겨진 이 소중한 조합이 조용히 당신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이 다리에 욱신거리는 통증, 무릎에 지속적인 부기, 간단한 움직임조차 힘든 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관절의 완고한 뻣뻣함을 유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공육은 많은 식단의 주식이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숨겨진 비용이 따릅니다. 이러한 음식은 높은 수준의 나트륨, 질산염, 인공방부제 및 포화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맛과 유통기한을 늘리는 성분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물질이 심혈관계에 좋지 않고 동맥을 막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전신염증의 강력한 유발 요인이기도 하며 60세 이상에게는 점점 더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러한 화합물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효율성이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한때 독소를 걸러내는 데 능숙했던 간과 신장은 느려져 혈류를 통해 순환하고 하체 관절과 근육과 같은 취약한 부위에 축적되는 염증 유발 물질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은 다리, 무릎, 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감소 또는 혈관 변화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약해지는 곳에서 그 영향이 증폭됩니다. 가공육의 나트륨은 수분 저류를 유발하여 신경과 관절을 압박하는 부종을 유발합니다. 한편 질산염과 방부제는 조직을 자극하고 발적, 열, 통증으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포화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분자의 생성을 촉진하여 몸을 만성적인 고통 상태로 유지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만성염증은 연골을 손상시키고 힘줄을 뻣뻣하게 만들고 근육을 약화시켜 한때 작은 통증이었던 것을 움직임의 지속적인 장벽으로 만듭니다. 이제 수년 동안 그 고기와 함께 먹어온 달걀을 생각해 봅시다. 그 자체로 달걀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B7 및 콜린과 같은 필수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 없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가공육과 함께 먹으면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달걀에는 메티오닌 및 시스테인과 같은 황 기반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며 적당히 섭취하면 완전히 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합물이 베이컨, 소시지 또는 햄의 질산염 및 방부제와 상호작용하면 미묘하지만 상당한 대사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혈륜의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산은 신장이 나이가 들면서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결정성 노폐물입니다. 높은 요산 수치는 통풍에 잘 알려진 원인이며 발목 및 무릎을 자주 공격하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 발정 및 부종을 유발하는 관절염의 한 형태입니다. 바로 연관성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욱신거리는 관절, 다리의 무거운 느낌 또는 뻣뻣함의 악화와 같은 증상은 아침 식사 후 몇 시간, 어쩌면 늦은 오전이나 오후에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려고 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침 식사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체적 불편함 이상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염증은 이동성을 저하시켜 우편함까지 걸어가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손주들과 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노인들 사이에서 부상의 주요 원인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통증과 좌절감은 감정적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불편함은 인내심을 잃게 하고 기분을 저하시키며 열심히 유지해온 독립심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고기와 달걀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식사와 함께 먹어온 겉보기에 무해한 토스트, 베이글 또는 비스킷은 어떻습니까? 흰 밀가루로 만들어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된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몸이 인슐린 및 기타 호르몬을 방출하도록 촉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소시지의 포화지방이나 햄의 나트륨과 함께 먹으면 관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사폭풍의 레시피가 됩니다. 풍미를 더하기 위해 넣는 버터나 잼 한 조각조차 포화지방이나 설탕을 더하여 문제에 더합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이러한 식단은 신체적 힘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건대로 삶을 살아갈 자유를 침식합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움직이고 지지 없이 서고 통증을 계획하지 않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라질 때까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손실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스토브 앞에서 베이컨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듣고 소시지 링크를 바라볼 때 잠시 멈춰서 자문해 보세요. 하분간에 훈제되고 짭짤한 만족감이 그 후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주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악화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 베이컨 한 조각을 베리류 한 줌이나 소시지 패티를 아보카도 한 조각으로 바꾸면 몸이 조용히 간절히 바래왔던 휴식을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의 관절, 다리, 그리고 미래의 당신이 아마 감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베이글, 머핀, 정제된 탄수화물의 단순한 즐거움에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버터를 듬뿍 바른 따뜻한 토스트에 바삭한 황금빛 가장자리, 갓 구운 베이글의 쫄깃한 만족감, 또는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 옆에 놓인 머핀의 부드러운 부스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아늑한 아침,
가족 아침, 식사 또는 조용한 만족의 순간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일상생활의 구조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편안함, 전통 및 집의 느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우리 몸이 진화함에 따라 향수의 껍질을 벗기고 비판적인 눈으로 이러한 주식을 검토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무해한 간식처럼 느껴지는 것이 조용히 건강, 특히 다리, 관절 및 전반적인 에너지의 힘과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흰빵, 베이글, 머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광범위한 가공을 거쳐 자연 섬유질, 비타민 및 미네랄이 제거되어 이전 모습의 전분 껍질만 남습니다. 에너지를 천천히 꾸준히 방출하는 통곡물과 달리 이러한 정제된 버전은 몸에서 빠르게 단순당으로 분해됩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는 혈당 수치의 극적인 상승, 신진대사의 롤러코스터를 유발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면역체계는 이러한 당급증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침입자가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몸은 염증성 메신저, 당신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화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메신저들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축적되어 시스템에 남아 관절, 특히 무릎, 발목 및 발과 같은 체중 부하 부위를 덮고 있는 섬세한 연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특히 교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느려져 이러한 혈당 변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노년에는 지속적인 도전으로 변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로 인해 유발되는 염증은 단순히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만성화되어 골마갑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지속적인 염증은 하체에 자리 잡고 뻣뻣함, 부기 또는 깊고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짐을 지고 항의하는 것처럼 모든 발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모든 움직임이 더 힘들어집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에너지는 고갈되고 활동량에 비해 불균형한 피로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관절염이나 약화된 연골과 같은 질환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이 증폭되어 아침 의식을 은밀한 파괴자로 바꿉니다.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고전적인 달걀 조합을 생각해 봅시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달걀은 그 자체로 영양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흰빵 한 조각이나 베이글과 함께 먹으면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달걀의 밀도가 높고 천천히 소화되는 특성이 정제된 탄수화물의 빠른 당 방출과 만나 장에서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몸이 이러한 어울리지 않는 짝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화가 느려지고 장에 염증성 화합물이 축적됩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화합물은 혈류로 스며들어 전신을 순환하고 종종 관절, 즉 이미 세월에 의해 손상된 취약한 경첩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특히 무릎은 몸무게와 이러한 식단 부하를 모두 지탱하므로 가장 큰 부담을 겪습니다. 정오쯤이면 다리에 서서히 뻣뻣함이 느껴질 수 있고 저녁에는 발이 부어 피부가 팽팽해지고 만지면 아플 수 있습니다. 푹신한 흰 토스트 한 조각이나 완벽하게 둥근 베이글이 매일 아침 당신을 맞이하는 통증 뒤에 숨겨진 범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섬뜩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불편함은 불가피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발목의 부기, 무릎의 삐걱거림,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 등 당신의 몸이 변화를 간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접시에 있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이러한 해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면 달걀 위에 덮인 녹인 치즈에 저항할 수 없는 담요와 같은 또 다른 복잡한 층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크리미하고 맛있는 추가는
완벽한 식사의 마무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족에서 염증으로 균형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먹기 전에 그 뿌려진 것이 몸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2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치즈, 특히 가공 치즈나 녹인 치즈는 풍부하고 크리미한 치즈의 매력에 거의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습니다. 특히 푹신한 오믈렛 위에 따뜻한 황금빛 담요처럼 녹아있거나 완벽하게 스크램블된 달걀 더미에 섞여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늘어지고 달라붙는 모습은 매번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만족스러운 당김을 선사하며 작은 만족감, 하루를 시작하는 보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치즈는 가족 아침 식사, 아늑한 저녁 식사 또는 음식이 잠재적인 적이 아닌 기쁨의 원천처럼 느껴졌던 더 단순했던 시절의 추억과 관련된 편안한 음식으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드러운 질감과 익숙한 톡 쏘는 맛은 향수를 불러일으켜 저항하기 어려운 주식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순진한 겉모습 아래에는 문제 많은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똑같은 치즈, 특히 가공되거나 녹인 형태는 조용히 건강을 해치고 아침에 괴로움을 주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통증, 뻣뻣함,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미묘하지만 심오한 변화를 겪어 많은 만성질환의 조용한 원인인 염증에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젊었을 때 무해한 간식이었던 것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숨겨진 유발 요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편리한 슬라이스, 잘게 썬 봉지 또는 식당 스타일, 아침 식사 접시에서 흘러나오는 종류의 가공 치즈는 오래된 단순한 유제품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변형은 높은 수준의 포화지방, 유화제 및 방부제와 같은 인공 첨가제, 그리고 카제인으로 알려진 우유 단백질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의 혼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 반응이 종종 이미 손상된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분은 작은 불꽃처럼 작용하여 몸 전체에 퍼져 관절과 근육, 특히 이동성이 이미 귀중한 상품인 하체에 자리 잡는 천천히 타는 염증의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뒤에 숨겨진 과학은 흥미롭고도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 카제인은 일부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분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단백질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조각이 약화된 장벽을 통해 빠져나가면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지는 장 누수라고 알려진 상태. 혈류로 들어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항상 극적인 악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조용히 끓어오르며 무릎의 부기, 종아리의 둔한 통증 또는 발목의 완고한 뻣뻣함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염증을 유발하는 화합물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치즈의 포화지방을 더하면 식사 후 몇 시간 만에 나타나거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 불청객처럼 당신을 맞이하는 불편함의 레시피가 됩니다. 이제 그 치즈를 달걀과 함께 먹어보세요. 또 다른 밀도가 높고 영양가 풍부한 음식인 달걀은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만 유제품의 무거움과 결합되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맛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소화 시스템에도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효소 및 산 생산량이 줄어들고 장은 젊었을 때의 효율성을 잃습니다. 한때 쉽게 통과했던 것이 이제는 남아 발효되어 이미 느린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느린 소화는 단순히 배부르거나 무기력하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의 파동을 바깥으로 보내 염증 연쇄의 반응을 증폭시킵니다. 그 결과 오래된 마루판처럼 삐걱거리는 관절, 모든 발걸음에 항의하는 근육,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보다는 부담 속에서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연약한 구조물처럼 느껴지는 하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유를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모든 움직임에 찌릿하거나 움츠러들 때 삶의 단순한 즐거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편함까지 걸어가는 것은 계산된 노력이 되고, 정원 가꾸기는 먼 기억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식사를 요리하기 위해 충분히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헤라클레스의 과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속적인 불편함은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의 초석인 자신감과 독립성까지 침식합니다.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원인이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침 식사 접시의 무해한 위안처럼 가장한 가공체다 치즈 한 조각이나 녹인 모짜렐라 치즈 한 덩어리가 활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바로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기만적으로 순진한 역할을 하는 것은 치즈만이 아닙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존경하도록 배웠던 건강의 기둥인 일부 채소조차도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조용히 유발하는 화합물을 품고 있어 통증 완화에 대한 탐구에 또 다른 복잡한 층을 더합니다. 아침 식탁은 편안함과 결과가 충돌하는 전장이며 숨겨진 범인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편안함과 에너지를 되찾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4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트가지, 토마토, 고추, 감자. 대부분의 삶 동안 우리는 채소가 건강의 초석이라는 편안한 만트라를 들어왔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온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시력에는 당근, 힘에는 시금치, 활력에는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면에서 이 지혜는 유효합니다. 채소는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질병을 막는 비타민, 미네랄 및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수년 동안의 무게로 인해 몸이 삐걱거리고 신음하기 시작하면 모든 채소가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자비로운 동맹군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된 몸, 특히 관절 뻣뻣함, 관절염 또는 뼈에 자리 잡은 듯한 신비로운 통증과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녹색 채소와 생기 넘치는 농산물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다채로운 음식의 한 종류인 가지를 소개합니다. 토마토, 피망, 흰 감자, 가지, 심지어 가끔 매운 고추 한 꼬집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지 채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식단의 주식이며 다재다능함과 풍미로 유명합니다. 푸짐한 아침 식사, 다진 토마토와 볶은 피망이 박힌 푹신한 오믈렛, 바삭하게 구운 감자 한 접시, 그리고 아침 프라이tat에 끼워진 가지 한 조각까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처럼 느껴지고 당신이 자랑스럽게 가족에게 내놓거나 2번 생각할 필요 없이 즐길 수 있는 종류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욕을 돋우는 겉모습 아래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이미 항해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요리계에 사랑받는 음식을 조용한 파괴자로 바꿀 수 있는 함정입니다. 범인은 솔라닌이라고 불리는 자연 발생화학 화합물과 가지에서 발견되는 다른 알칼로이드입니다. 솔라닌은 어떤 인공 첨가물이나 현대 발명품이 아니라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식물은 야생에서 해충을 막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소량으로 섭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해하며 젊고 튼튼한 신진대사에 의해 쉽게 처리되고 배설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시스템, 특히 신장과 간우리의 믿음직한 필터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만큼 이러한 화합물을 빠르게 배출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미 기저질환이 있거나 장기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개인에게 이러한 속도 저하는 솔라닌이 시스템에 남아 근육,
힘줄 및 관절의 섬세한 내벽과 같은 연조직에 축적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특히 가지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일련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신경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근육과 관절 사이에 섬세한 의사소통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통증과 뻣뻣함을 증폭시키는 교활한 과정인 염증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대신 다리가 나부로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고 무릎은 항의 없이 구부러지지 않고 발은 전날 밤에는 없었던 부드럽고 타는 듯한 통증으로 욱신거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거나 어쩌면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원인은 전날 아침 식탁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육즙이 풍부한 토마토, 구운 감자 한 줌 또는 최고의 의도로 식사에 넣었던 다채로운 고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은 처음에는 기만적으로 미묘하여 수개월 또는 심지어 수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더 오래 지속되는 뻣뻣함, 날씨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관절의 부기 또는 관절염이나 신경 손상과 유사한 욱신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리와 발을 통해 퍼져나가 매일 이동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궁금하게 만드는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잔인한 것은 이러한 영향이 불가피한 노화로 위장되어 많은 노인들이 그 원인을 묻기보다는 통증에 체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가 종종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칭찬받는 달걀과 같은 다른 아침 식사 즐겨찾기와 함께 접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진 토마토를 뿌리거나 해시 브라운과 함께 먹는 것이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식사입니다. 황금빛 노른자가 가지채소의 밝은 빨간색과 녹색과 어우러집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합은 식단의 고통에 완벽한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노화 관련 염증, 삐걱거리는 관절, 마모된 연골, 과민 반응을 보이는 면역체계과 씨름하고 있는 몸은 2배의 타격을 받습니다. 가지의 솔라닌이 기존 염증에 더해져 시스템을 압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가 만성 통증에 천천히 쌓이는 유발 요인으로 변합니다. 그 단절은 가슴 아픕니다. 저녁이 악화되는 다리의 통증을 아침 식사로 즐겼던 토마토의 소박한 양과 연결하거나 전날 밤 즐겼던 감자와 무릎의 뻣뻣함을 연결할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지연되고 미묘하며 교활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라잡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관절 통증, 뻣뻣함 또는 부기에 시달려 왔다면 야채 라인업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평범한 곳에 숨어 친구인 척하면서 노화된 관절에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는 교활한 범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접시에 숨어있는 유일한 숨겨진 위험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식사에 추가하는 달콤한 동반자, 토스트에 바르는 젤리 한 덩어리, 모두 씻어내기 위해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잔이 당신이 결코 의심하지 못할 방식으로 해를 증폭시킵니다. 종종 무해한 만족감 또는 심지어 건강한 선택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설탕 첨가물은 가지와 팀을 이루어 염증과 불편함의 일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침 식사 주식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4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탕, 잼, 젤리, 케첩 또는 설탕이 든 음료, 아침 식사에 자꾸
달콤한 의식에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따뜻한 토스트 한 조각에 반짝이는 딸기 잼을 바르거나 스크램블 에그에 톡 쏘는 맛을 더하는 케첩 한 덩어리, 또는 부엌 식탁에서 익숙한 유리잔에 부어 마시는 상쾌한 오렌지 주스 한 모금입니다. 이것들은 향수와 단순함으로 아침에 짜여진 편안함의 맛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의 노동, 희생 및 규율 후에 얻은 작은 보상, 잘 받을 만한 만족감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입니다. 여기저기 뿌려진 작은 티스푼, 식단의 악당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에게 이러한 겉보기에는 무해한 첨가물은 서서히 다가와 혈당 수치와 같은 추상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다리와 관절의 실질적인 신체적 고통으로 나타나는 숨겨진 비용을 지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설탕을 처리하는 방식에 조용하지만 심오한 변화를 겪습니다. 젊었을 때 관리 가능한 간식이었던 것이 노년에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인슐린을 생성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역할을 하는 췌장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을 잃기 시작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세포는 인슐린 신호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포도당이 혈류에 평소보다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에게도 몸의 설탕 내성이 감소하여 작은 즐거움처럼 느껴지는 것이 광범위한 염증과 신경 자극의 강력한 유발 요인이 됩니다. 설탕이 든 음료, 과일 젤리 또는 케첩에 숨어있는 교활한 그램에서 유래하던 혈류로 들어가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포도당 수치가 급증하면 에너지를 위해 설탕을 세포로 운반하기 위해 인슐린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노화된 시스템에서는 이 과정이 느리고 불완전합니다. 과도한 설탕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섬세한 조직에 큰 피해를 줍니다. 가장 교활한 영양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 혈관 및 신경에서 천천히 타는 낮은 수준의 불인 염증입니다. 이러한 염증은 당 분자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여 끈적끈적하고 파괴적인 화합물인 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 AGEs를 형성하는 당화라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AGEs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합 조직을 뻣뻣하게 만들고 관절의 완충 연골을 손상시키며 특히 다리와 발과 같은 하체의 혈류를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는 처음에는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즐겼던 젤리 한 티스푼과 그날 오후 발가락에 희미한 따끔거리는 느낌 사이, 또는 짧은 산책 후 종아리에 나타나는 타는 듯한 느낌 사이, 무릎의 뻣뻣함, 엉덩이에 남아있는 통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쉽게 무시될 수 있지만 몸은 꼼꼼한 점수를 유지하고 설탕의 피해는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이미 혈액순환이 손상된 노인들에게 설탕은 달콤한 동반제에서 조용한 공격자로 변합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면역체계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며 가장 작은 부상이나 긴장으로부터의 회복을 늦춥니다. 작은 통증이 지속적인 불편함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미묘한 성가심으로 시작된 것이 이동성과 독립성을 서서히 갉아먹는 만성 통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높습니다. 설탕이 든 아이스티 한 잔 또는 재미 듬뿍 발린 비스킷은 1시간 동안 혈당을 약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 자유를 위협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서고, 걷고, 자신의 조건대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다리는 이러한 손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혈액순환 불량은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신경은 과민해지거나 마비되며 관절은 염증과 당화의 무게로 인해 마모됩니다.
덧없는 만족으로 시작된 것이 휠체어 또는 지팡이로 끝날 수 있으며, 이는 맛있는 음료 또는 조미료와 같이 무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설탕만이 아침 식사에 숨어있는 은밀한 위협은 아닙니다. 식단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대안을 찾을 때 당신이 결코 의심하지 못할 방식으로 더 큰 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버터 대신 바꾼 버터 대용품은 심장에 좋고 포화 지방이 적다고 선전되지만, 당신이 결코 의심하지 못할 방식으로 당신의 몸을 조용히 해칠 수 있습니다. 가공된 오일, 트랜스 지방 또는 염증을 유발하는 첨가물이 가득한 이러한 현대식품공학의 경이로움은 설탕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선의로한 선택을 이미 싸우고 있는 통증과 뻣뻣함을 악화시키는 숨겨진 위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은 좋은 의도가 잘못된 지뢰밭이며, 가장 작은 결정조차 노화된 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육마가린 또는 인공버터 대용품. 수십 년 동안 마가린과 인공버터 대용품은 계몽적인 선택, 버터의 잠재적 악에 대한 현대적인 해독제로 판매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전국 아침 식탁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선의로 가득 찬 노인들이 크리미하고 황금빛 버터를 미끄럽고 공장에서 만든 스프레드 통으로 바꾸면서 심장과 미래를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에 쌓인 약속, 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공공의 적 1호가 된 시대의 진보에 등대었습니다. 최고의 의도를 가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밝은 색 포장과 안심시키는 광고를 믿고 현명하고 건강을 의식하는 변화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연구가 껍질을 벗겨내면서 진실이 명확하고 불안하게 드러났습니다. 무해한 대안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수소와 오일과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종류의 마가린은 아침 식탁에 숨어있는 가장 교활한 위협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크램블 에그 한 접시처럼 무해한 것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항상 예상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세포는 시간의 풍화작용을 받은 섬세한 유리처럼 더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져 수년의 무게로 삐걱거리고, 우리의 몸은 섭취하는 지방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마가린은 단순한 대용품이 아니라 산업용 탱크에서 태어난 화학적 창조물입니다. 여기서 오일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버터의 질감을 모방하기 위해 수소로 폭격됩니다. 이 과정은 미국에서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완전히 금지한 매우 해로운 비자연적인 화합물인 트랜스 지방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단순히 시스템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피해를 줍니다. 염증 관리 능력을 방해하고, 오래된 파이프의 녹처럼 동맥을 굳게 하고, 당신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의 흡수를 막습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 토스트에 마가린을 바르거나 프라이팬에 녹여 달걀을 튀깁니다. 열은 이미 문제가 많은 이러한 지방을 훨씬 더 끔찍한 것으로 변화시켜 관절의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좁히고 노화의 마모를 가속화하는 분자 손상의 조용한 폭풍인 산화 스트레스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노인들에게 그 결과는 심오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차가운 그림자처럼 발에 스며드는 마비, 짧은 산책 후 종아리에 욱신거리는 둔한 통증, 모든 발걸음에 항의하는 무릎, 또는 밤에 갑자기 깨우는 경련입니다. 너무 자주 이러한 증상은 불가피한 노화의 기념품 또는 혈액순환 불량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악당은 아침 식사에 발라져 있거나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등 평범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상은 요란한 소리로 알리지 않고 천천히 교활하게 진행됩니다. 수십 년간의 조용한 축적은 왜 몸이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는지,
왜 이동성이 떨어지는지 궁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콜레스테롤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간 식단의 시대의 좁은 지표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만성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그 천천히 타는 불인 염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움츠러들지 않고 계단을 오를 힘, 필요 없이 공원을 산책할 자유, 그리고 자신의 조건대로 삶을 살아갈 독립성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저리의 진실이 명확해지면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숨겨진 적을 식탁에 초대하지 않고도 영양에 따뜻하고 익숙한 구체인 달걀의 편안함을 어떻게 여전히 즐길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물러서서 렌즈를 넓혀봅시다.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침 식사를 조용한 파괴자가 아닌 힘의 원천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더 똑똑하고 안전한 선택이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며 당신의 아침을 활력과 장기적인 자유의 기반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탐험해 봅시다. 7. 이러한 조합이 노인에게 위험한 이유. 노화는 우리에게 미묘하고 겸손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해가 번쩍이는 빨간 경고등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파괴적인 타격 중 일부는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쌓여 거의 의심하지 않는 습관의 구조에 짜여집니다. 수년 동안 소중히 여겨온 아침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바삭한 베이컨 옆에 놓인 달걀, 마가린을 듬뿍 바른 황금빛 토스트, 섞여 녹아내리는 치즈 한 덩어리, 또는 접시를 밝게 해주는 달콤한 잼 한 조각까지. 이러한 조합은 향수와 편안함에 젖은 오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동맹군이 될 수 있으며 깊고 지속적인 손상, 즉 만성 염증의 문을 열어줍니다. 일단 염증이 뿌리 내리면 그것은 수많은 고통에 보이지 않는 건축가가 됩니다. 걸음을 멈추게 하는 욱신거리는 다리, 구부릴 때마다 신음하는 부은 관절, 매일 아침 불청객처럼 당신을 맞이하는 뻣뻣함,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동성과 독립성의 침식입니다. 이러한 조합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재료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이로 인해 변화된 몸 안에서 어떻게 공모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진대사는 더 이상 젊음의 맹렬한 엔진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속도로 느려집니다.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까다로워지고 과도함에 덜 관대해집니다. 설탕, 지방 및 인공 첨가물을 처리하는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막힌 필터처럼 약해집니다. 40대 덧없는 만족이었을 수도 있는 푸짐한 달걀, 베이컨 및 버터를 바른 토스트 한 접시는 이제 70대 또는 80대에 며칠 동안 지속되는 고통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음식은 화학적 폭풍을 일으킵니다. 혈당이 급증하고 요산이 급증하며 염증 유발 물질이 혈류로 흘러 관절, 연조직, 심지어 우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신경까지 공격합니다. 당신의 몸 안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가린에 가공된 지방은 동맥벽을 뻣뻣하게 만들고 베이컨의 나트륨과 질산염은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토스트에 정제된 탄수화물은 포도당을 급증시켜 노화된 췌장에 부담을 주고 풍부한 치즈나 설탕이 든 잼은 염증의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젊은 몸에게 이것은 아침이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부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폭풍이 남아 모든 발걸음에 욱신거리는 무릎,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픈 엉덩이 또는 불안한 불편함으로 따끔거리는 발에 자리 잡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연관성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뻣뻣함을 노화 탓으로, 부기를 날씨 탓으로, 피로를 잠 못 이룬 밤 탓으로 돌립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아침, 식사가 한입 한입 그들의 몸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고통을 심었던 똑같은 식사가 몇 번의 의도적인 조정을 통해 치유의 원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달걀이나 따뜻한 아침 식사 의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반자를 다시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식은 여기서 당신의 동맹이며 작은 변화는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접시가 당신을 짓누르는 대신 들어올리는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매번 한 입 먹을 때마다 후회보다는 회복력을 키우는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식사씩 말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노인들은 달걀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달걀은 시대를 초월한 보물입니다. 그 단순함에는 거의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영향을 드러내기 위해 깨지는 겸손한 타원형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얇아지는 근육을 강화하는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고 희미해지는 기억력을 선명하게 하는 콜린이 풍부하며 나이가 들어 지친 소화 시스템에 충분히 부드러운 영양학적 초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조용한 닻이며 수많은 과거의 아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어떻게 요리하느냐뿐만 아니라 접시에 함께 놓이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조합은 염증을 억제하고 욱신거리는 관절을 진정시키고 춤추고 정원을 가꾸고 단순히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나서는 데 필요한 이동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아침 식사를 다시 상상해 봅시다. 소금, 질산염 및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이 가득한 베이컨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에 의존하는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약간 뿌려 가볍게 볶은 시금치, 케일 또는 루꼴라와 같은 아입 채소로 자연의 팔레트를 돌리세요.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고 뼈를 강화하는 한겸, 항산화제 및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흙내음이 나는 쓴맛은 달걀의 풍부함과 균형을 이루어 맛과 기능의 조화를 이룹니다. 부드러운 질감의 아보카도는 가공 치즈 대신 심장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을 제공하여 관절을 윤활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인공 첨가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면 혈류에서 설탕으로 부서지는 흰 토스트나 베이글을 건너뛰고 대신 구운 고구마를 드세요.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습니다. 또는 견과류 맛이 나고 단백질이 풍부한 곡물인 퀴노아는 정제된 밀가루의 염증 유발 효과 없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달걀을 요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영양소를 보존하기 위해 찌거나 데치는 것을 선택하거나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열에 의해 유해 화합물로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정적인 지방에 살짝 팬에 튀기세요. 마가린과 인공 스프레드는 버리세요.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지구에 가까운 것, 즉 통곡물, 자연산, 가공되지 않은 것을 유지하세요. 이것들은 희생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줄이지 않고 몸의 요구를 존중하는 미묘한 변화입니다. 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덧없는 편안함을 지속적인 활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리, 엉덩이, 무릎은 지금까지 당신을 지탱해 왔으며 베이컨 한 조각이나 설탕이 든 잼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음식은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만든 아침 식사는 통증 감소, 더 안정적인 걸음걸이, 더 가볍고 활기찬 아침에 대한 투자가 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모든 선택은 중요합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숨결, 모든 한 입이 앞으로의 날들을 만들어갑니다. 이전보다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입니다. 그것은 대화이며 매 끼니마다 몸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속삭이거나 염증으로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베이컨, 토스트, 치즈 또는 달콤한 조미료와 함께 먹는 달걀과 같은 조합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관절과 사지의 뻣뻣함과 피로의 언어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편안함은 속임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한때 친숙함이 안전과 같다고 생각했지만 제 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 끼니를, 어제와 내일을 잇는 다리, 제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드는 기회로 봅니다. 식탁에서의 더 현명한 선택은 삼켜야 할 약의 수를 줄이고 왜 무릎이 아프거나 발이 무거운지 궁금해하는 아침을 줄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 부은 관절, 따끔거리는 발가락,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무기력함과 씨름해 왔다면 아침 식사를 견뎌야 할 의식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열어줄 열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달걀은 여전히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동반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 듣고 항상 반응하며 새로운 대본을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음식이 당신을 위해 싸우도록 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반대하는 대신 말입니다. 아침 식사가 통증에 대한 조용한 반란, 당신의 엉덩이, 무릎, 발에 당신이 여전히 게임에 있고 여전히 삶, 이동성 및 자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약속이 되도록 하세요. 60세, 70세, 80세 또는 그 이상에서도 당신의 접시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달걀과 함께 먹는 음식이 어떻게 건강을 지원하거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야 할 놀라운 6가지 조합을 다루었고 하루에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더 똑똑하고 맛있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 당신에게 와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보고 아래 댓글에 배운 것 한 가지와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더 나은 건강을 향한 이 여정에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해 봅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더 많은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